사건 처리반 시간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뉴스들을 파헤쳐 봅니다. 뉴스 정면 승부의 사건 처리반장 배상훈 프로파일러, 또 사건 처리반원 MC 장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아니, 출국 금지가 불법이었냐, 불가피했냐, 뭐 이런 것 두고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다고 하는데, 내용 설명해 주시죠, 간략하게. 네,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소환에 불응을 하다 돌연 한밤중에 출국을 시도했었는데요. 그러나 이 법무부의 긴급 출국 금지가 내려지면서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이 문제가 되는 것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 없는 사건 번호와 내사 번호를 기재해 출국 금지 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느냐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배 교수님. 근데 예. 만일 그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출금을 걸지 않아서 김학의 전 차관이 도피를 했다고 하면 왜 그냥 보내줬느냐고 더 난리가 났을 것 같은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예, 지금 상황은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예. 지금 이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검찰의 과거의 잘못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서 긴급 금지라는 것이 됐는데, 그 자체의 문제 제기를 절차적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은 예. 결국은 원래 검찰의 잘못에 대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또 다시 돌아보내는 돌고 도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논란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논란 자체에 대한 또 논란도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뭐 김학의 전 차관의 출금에 대해 불법성 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검찰 내의 세력 다툼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과거 같은 경우 이런 일이 없었죠. 예. 결국은 검찰의 과거의 잘못을 어떤 드러나면서 뭘 하는 과정에 거기에 관련된 어떤 뭐 사람이든 어떤 사례든 이런 부분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정의의 차원에서 봐야 될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좀 세세하게 절차적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크게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정치적 입장도 갈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여러 가지 가치관이 충돌하는 것도 있고, 뭐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뭐 서울중앙지검장을 노리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말이죠. 정치적으로도 엮여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이게 좀 더 지켜보면은 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배달할 때도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걸 악용해서 청소년들이 술을 주문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신분증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 술을 시킨 집에 가서 좀 밖으로 나와 주십사 얘기했는데, 손님이 자기는 변호사 집이니 괜찮다 이러면서 갑질을 벌인 사건이 인터넷에 화제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17일 용인 지역에서 이 국밥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국밥 2그릇 그리고 소주 2병을 주문을 받고 배달에 직접 나섰는데요. 그 해당 집에 가서 배를 눌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고 여자아이가 엄마가 문 앞에 두고 가시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사장님께서 이 배달 내용 중에 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놓고 갈 수가 없다, 직접 얼굴을 확인하고 전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 자기는 단골이고 변호사 집이니 괜찮다라며 그 어머님은 계속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이후에 어쩔 수 없이 그 식당 주인은 음식은 내려놓고 술만 가지고 갔는데요. 이후 그 손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전액 환불을 해달라 요구를 했고, 이 변호사인 남편에게까지 연락이 와서 그 사장님께 폭언 문자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큰 사건으로 번진 것 같은데, 이 배달 과정에서 청소년임을 재확인하지 않으면 그 결국은 그 해당 업주가 처벌받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식품위생법에는 이거 만약에 주류를 미성년자한테 팔게 되면 이거는 1차 위반 시 영업 정지 2개월, 2차는 3개월, 그다음에 3차까지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되고요. 이건 청소년 보호법에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건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그 법을 분명히 아는 변호사라고 하면 알 텐데
이 과정이 좀 미심쩍습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 배달하시는 분이 사장님이 직접 배달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아마 이 청소년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환불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갑질 논란으로 번졌는데 이 리뷰를 쓰는 칸에 손님이 악의적으로 후기를 남겼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음식을 주문했던 손님이 리뷰를 남겼는데요. 예전에 주문했을 때는 벌레로 추정되는 것이 나오기도 했었고 이번에는 잘린 고무줄 조각이 나왔다는 글을 쓰면서 이 소비자 고발할까 생각 중이다. 너무 더럽고 불친절해서 비추천이라고 글을 썼습니다. 이거는 이 가게 사장님께서 이 답변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 보복적으로 이렇게 리뷰를 썼을 수도 있다. 사장님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께서 이제 답변을 달아놓으신 상황을 보니까 그 주문자께서 이 고무줄이라고 주장하는 사진을 올려놓았는데요. 그 사장님께서는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고무줄 같이 보이지 않고 그 면발인 것 같다, 쫄면인 것 같다라고 답변도 달아놓으셨거든요. 예. 네, 저도 한때 이제 요식업을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관심을 갖고 봤는데 이 고무줄은 보통 단면이 좀 사각형인데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도 약간 쫄면의 면발인 듯 좀 보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또 인터넷에서 누가 잘했냐 못했냐 논란이 있던데 뭐 대부분 아마 사장님 쪽의 의견에 공감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 어린아이 목소리가 들리고 또 엄마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그 정도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냥 두고 와도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도 계신데 저도 이제 요식업을 운영을 해봤었는데 그렇게 믿고 맡겼다가 오히려 역으로 본인 얼굴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전달하고 갔다라고 리뷰가 올라와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런 상황도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좀 얼굴을 확인하고 이 주류 같은 경우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배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뭐 일종의 함정을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쟁업체 같은 데서.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런 소리도 내고 그러면서 확인 안 하고 하는 거를 그걸 또 고발해 갖고 경쟁업체를 이렇게 곤란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 사장님으로서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참 쉽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죠. 돈을 갚지 않아서 지인을 살해한 사건이 있네요. 네,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 살인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60대 A씨는 어제였습니다. 17일 오전 4시쯤 지인의 자택에서 채무 갈등으로 서로 다투다가 이 지인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흥시 수인로의 한 낚시터 인근 전신주 옆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시신에 불도 지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사건은 시신을 유기한 당일 불에 탄 시신이 발견됐다는 중례 신고로 수사가 시작이 됐고요.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지 5시간 만에 서울 관악구 소재 A씨의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교수님, 사체를 훼손한 이유는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고 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뭐 우발적으로 만약에 범행을 하고 근데 증거를 훼손하려고 한 건데 이게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명백하게 분명히 뭐 행적이나 이런 것이 드러날 텐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어떤 우발적으로 충격적인 어떤 생각 때문에 갑작스러운 어떤 충격 때문에 어떤 사체를 훼손할 생각을 가지고 했을 가능성 이것도 사실은 이제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러면 뭐 우발적이 아니고 좀 계획을 했다거나 아니면 원한이 깊어서 그럴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 두 분 사이에 어떤 수억 원의 채무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억 원에 그러니까 예. 그 갈등이 또 인간적인 갈등으로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돈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 다시는 원한 쪽으로 갔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우발적일 수 있느냐. 이것은 수사 과정에 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혐의를 피의자는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혐의라는 것은 우발적이라는 거죠.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예. 인정하지만 계획적인 것은 인정하고 있는지는 그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사를 계획성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예. 우발적인데 왜 사체는 훼손했느냐 뭐 이런 것도 조사 대상이겠네요. 그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 다뤄볼 게 요즘 이번 주말입니다. 이번 주말에 계속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데 층간 소음으로 연예인들이 계속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 개그맨 안상태 씨네 가족도 이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서 이 대중의 논란에 오르내렸는데요. 안상태 씨의 아내 조인빈 씨는 18일 자신의 이 SNS에 위에 사는 불쌍한 셀러브리티, 본인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 가족을. 그리고 아래에 사는 불쌍한 키보드 워리어라는 글과 함께 본인 집에 이 층간소음 논란을 제기했던 사람을 약간 조롱하는 듯한 글과 노래가 삽입된 일러스트 영상을 SNS에 게재했습니다. 이거는 이 단어만 보면 조롱이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네티즌들은 안상태 씨의 가족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층간 소음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정말 한시도 살 수 없는 그런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기 때문에 지금 비난의 대상이 되는데, 근데 지금 개그맨 안상태 씨뿐만이 아니고 개그맨 이휘재 씨 부부도 층간 소음 때문에 논란에 휘말렸죠. 네, 맞습니다. 이휘재 씨의 아내이자 이 방송 활동을 겸하고 있는 플로리스트 문정원 씨는 SNS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얼마 전 이 가족 사진 아래에 이웃의 항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당시 아랫집 이웃은 애들 몇 시간씩 집에서 뛰게 하실 거면 매트라도 제발 깔고 뛰게 하셔라. 벌써 5번은 정중하게 부탁드릴 것 같은데 언제까지 아무런 개선도 없는 상황을 참기만 해야 하냐라고 따졌습니다. 문정원 씨는 일체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좀 미숙했다라는 지적을 당했는데요.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으며 매트 주문 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 역시 굉장히 이 상황이 속상하다는 푸념도 있지 않았는데요.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그리고 과거 방송 등에서 노출된 사진을 보면 매트가 깔려있지 않은 집안에서 아이들이 자유분방하게 뛰어노는 화면, 그리고 아빠와 함께 야구놀이를 하는 등의 이 사진 등이 공개가 돼 많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예. 자,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한 60% 정도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고 하니까 층간소음이 남의 일은 아닌데, 그런데 그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좀 지을 때 좀 제대로 지었으면은 이런 일이 없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위층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대부분 이 층간소음의 73%가 보통 중량 충격소음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나라의 아파트 짓는 방식이 외국하고 다른 게 예. 위아래를 붙여서 짓는 거라고 합니다. 떨어뜨려 지으면 중간에 공간이 생기는 건데, 예. 그 이유가 이제 아시다시피 사실 90년대, 2000년대부터 이제 막 그 아파트를 많이 지은 거를 조립식으로 지으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볕에 많이 전달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매트를 이용한 데서 여러 가지 어떤 주의 부분도 해줘야 되는데, 예.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오롯이 어떤 이런 피해는 위아래집 다 받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 저희도 이 꼬맹이들이 2명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난달에 이사를 해서 그 아래 집에 선물을 사들고 갔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전혀 층간소음은 없다고만 말씀하셔서 고마웠는데, 두 분도 이게 층간소음에 시달린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요즘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복층구조의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데 계속 문제가 없었는데 얼마 전 이제 새로 이사를 오셨는지 20대 이 청년으로 추정되는 한 서너 분이 새벽 한 2, 3시까지 이제 술을 드시면서 워낙 젊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 에너지가 넘치시는지 예. 이 걸어 다닐 때마다 그 진동이 아랫집에서 저희 집에서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윗집에서 누가 어디로 이동을 했구나, 화장실 갔구나, 이런 게 다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시간 보내고 있어서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또 찾아가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2번 정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고쳐지지가 않아서 처음에는 이제 한 2, 3시까지 술을 드시면 떠들길래 저도 그 시간에 같이 이제 혼술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럿이 같이 먹는 것 같아서 처음엔 좀 좋았는데 이제 이게 하루 이틀이지 젊으신 분들이랑 매일 드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해서 지금 굉장히 좀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심이란 건 뭡니까? 이사 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아파트는 그래도 난데 일반 연립주택이라도 이런 데는 더 취약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죠. 보통, 예. 아파트는 바로 윗집만 해결하면 되는 형태가 많은데요. 근데 문제는 연립주택은 건너 위 이렇게 완전히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윗집인 줄 알고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 집을 가만히 아닐 있는데 수도 있죠. 예. 그렇죠. 예. 옆에 있는 옆으로 올리는 측면으로 올리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서로 간의 갈등이 더 심해지는 이런 것들은 뭔가 더 덜한 대책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층간소음
자, 요즘에 안 그래도 그 21세기에 이웃과의 대화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더더욱 분란과 냉소, 논쟁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두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